안녕하세요. 강사 이지숙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비스 접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장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CS 교육,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고요. 그 외에 기업 대상 직원분들에게 비즈니스 매너라던가 직장 예절, 그리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분들에게 모의 면접이라던가 자소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강의 주제로 만나뵙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전화응대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기업을 빅뱅 시키다. 빅뱅 뜻 아시죠, 선생님? 네. 가수 빅뱅 좋아하시나요? 너무 저도 빅뱅 굉장히 좋아하고 빅뱅 노래도 너무나 좋아라 하는데 빅뱅이란 뜻을 제가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네 땡땡에 쳤습니다. 인터넷에 빅뱅이라고 쳤더니 명사 동사 두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명사는 우주 대폭발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동사는 무언가를 폭발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빅뱅이라고 이렇게 붙였냐? 전화응대 교육이 정말 사실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요. 기업에서 아직 이 전화응대 교육을 제대로 올바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전화응대 교육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전화응대 교육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았을 때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플레인을 걸 것 같아요. 컴플레인이요? 네. 굉장히 대답을 센스 있게 잘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컴플레인 고객도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불성실한 이 전화응대 태도는 컴플레인 고객을 유발하고 야기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볼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이 컴플레인 고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중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손실이 되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CS 용어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CS 용어 중에 MO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Moment of True의 약자인데요.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과 기업이 처음 만나서 첫 대면하는 그 접점, 그 순간을 우리는 MO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MOT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처음에 고객이 딱 그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 회사 주차장에 파킹을 하면서 주차를 할 때,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기 회사 간판을 처음 봤을 때,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런 홍보물을 온라인 이메일로 받았거나 우편으로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이 경우에 속하는 게 바로 이 전화응대 받는 순간이겠죠. 선생님도 혹시 병원 같은데 가실 때 네이버 또는 인터넷에 쳐보지 않습니까? 땡땡땡 증상 잘 보는 병원이라고 쳐서 가시죠. 네. 저도 최근에 그렇게 해서 병원을 몇 군데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병원 평점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리적인 위치,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구나, 또 비용적인 부분, 진료비가 얼마나 하지, 그리고 의사분의 역량, 여기는 의사가 좀 이렇게 좀 잘한다는데 이 진료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지고 봐서 이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진료 예약을 하려고 띵띠띠띠 하고 전화번호 눌러서 딱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시는 상담원분께서 여보세요? 라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는다면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기분 나빠요. 갑자기 막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는 상담원분의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이 상담, 전화 받는 분이 좌지우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화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존 고객과의 어떤 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점이랑 좀 연결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가 되겠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좀 엄청나고 막대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기업의 존속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막 어마무시한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서 기업에서 이 전화응대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감도가 상승할 것 같아요. 호감도가 상승한다. 맞습니다. 호감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겠죠. 브랜드 이미지는 강화가 되고 또 거래처나 고객과의 어떤 상호 신뢰 증대될 수 있겠죠.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전화응대, 이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전화응대를 하는 나 자신의 업무 만족감이라던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이라던가 좀 커리어 개발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보고 얻을 수 있는 점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화응대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전화응대 교육을 잘 들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손실, 문제점들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자포스란 기업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자포스는 미국의 대형 인터넷 쇼핑 업체예요.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토니 셰이라는 분에 의해서 의류, 가방, 그리고 현재는 가정용품까지 그 품목들을 넓혀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포스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메인 상품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자포스의 경영 원칙과 철학은요, 고객에게 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이익만 쫓지 말고 고객과 그리고 내부 고객이라 그러죠. 직원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 철학과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모토거든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가 바로 이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좀 손꼽아서 예를 들어보자면 자포스에서는 절대로 이 콜센터를 외주, 아웃소싱으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으로 최근에 뭐 물건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태까지라도? 네. 온라인 쇼핑몰 있죠. 여성분들은 또 뭐 의류라던가 신발 이런 거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자주 구매를 하는데 지금이야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CS 부서도 따로 있고 또 응대받으시는 분들도 직무 매뉴얼대로 잘 서비스를 하시고 되게 친절하게 받으시는데 예전에 99년도 때만 해도 이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전화 응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쇼핑 업체인데 우리가 뭐 전화 응대가 뭐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토니 셰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부터 전화 응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간파를 하고 우리는 콜센터를 아웃소싱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포스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들을 뽑으면 일률적으로 부서 배치를 바로 시키지 않고 일단 무조건 콜센터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게 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 부서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포스에서 또 전화응대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자포스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느 때라도 고객이 전화를 하면 사람이 직접 응대를 받습니다. 우아하죠? 놀랍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없지 않아요? 그쵸? 없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12시에 전화를 하건 새벽 2시에 전화를 하건 3시에 전화를 하건 사람이 계속 이제 사람의 음성으로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따뜻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자포스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따로 어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요. 따로 서비스 매뉴얼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상담원이 자기 재량껏, 자기 판단하에 상담을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맡기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세계 100대 기업인 자포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전화응대 교육이 국내에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이 기사들을 좀 발췌를 해갖고 왔어요.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전화응대 교육에 관한 기사들인데 제가 작년 한 해 했던 강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강의의 주제도 바로 이 전화응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블로그 포스팅 중에 가장 많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도 이 전화응대 교육이랑 테이블 매너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민간 기업 그리고 은행,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까지 이 전화응대 교육을 시행을 해온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업들의 전화응대 교육을 가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나를 준비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 첫 오프닝 시간에 딱 틀면 반응들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막 자지러지십니다. 막 기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지러지고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책상에 얼굴을 숙이고 계시고 또 이 선물의 수련을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해하는 저 멀리 뒤에 인사 담당자분의 표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자, 이 제가 준비해가는 서프라이즈 선물의 정체는 뭘까요? 찻잔이요? 스 땡땡 거기 거요? 다이어리 찻잔? 예, 저도 받고 싶어요 거기 거. 찻잔이나 뭐 커피 가루 선물들을 준비를 해갈 때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매번 준비해 가는 건데요. 이 선물의 정체는 미스터리 콜입니다. 미스터리 콜? 뭘까요? 미스터리 콜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이 미스터리 콜이란 건 어떤 거냐면 강사나 교육 평가자가 고객을 가장해서 기업에 전화를 걸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 내지는 상담원분이 전화를 받으면 그 상담원의 어떤 전화 매너라든가 태도, 예절, 화법, 응대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싫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 가는데 이게 전화지수 종합평가지수라는 거예요. CSSI 종합지수 평가표인데 실제로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채점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의 점수를 토대로 채점을 해서 그 상담원이나 직원의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요. 나와 있는 항목들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단계 인사법은 정확하게 나왔는가? 저희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3단계 인사법. 3단계 인사법은 정확하게 나왔는가? 또는 밝고 부드러운 호감 있는 말투를 사용을 하였는가?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주었는가? 마지막에 종료 멘트, 종결 인사는 정확한 때에 적재적소에 나왔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해서 제가 이 기업의 현재 지금 서비스 수준은 전화응대 수준은 이 정도구나. 이 기업의 전화응대 수준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토대로 이 채점한 채점표를 토대로 강의를 준비를 해가고
그 준비해온 강의를 풀어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자체적으로 뭐 기업에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또 스크립트도 짜고 교육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현재 우리 기업의 주속을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간략하게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제가 서비스 응급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3강의 교육을 들으시면서요, 다 듣고 난 뒤에는 아주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전화응대를 할 수 있는 세련된 직장인과 서비스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건요, 교육은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란 게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잘 들었다, 맞아, 그렇구나 하고 노트북 딱 덮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육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수행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교육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지키지 않으시면요, 서비스도요,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요요 현상이 와요. 선생님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학창시절 때 다이어트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감량을 했던 게 한 달에 최대 한 7kg까지도 감량을 해봤어요. 근데 한 달, 2달 뒤에 따블로 찌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큰 교훈을 어린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계속 유지를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교육을 갔을 때 매년 강사가 와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진도의 그런 서비스 교육밖에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아니면 다른 강사가 왔을 때 우리 저번에는 이 정도의 미니멀한 굉장히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한 요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요 정도 수준. 좀 더 우리 기업만의, 우리 회사 특성이나 어떤 성격을 살려서 우리만의 무언가를 함께 고안해보고 개발해보고 어떤 플랫폼이나 우리 회사만의 시스템이라던가 서비스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걸 탄탄하게 구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드리는 교육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요, 흡수하시고 소화시키셔서 우리 기업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남은 이 교육을 정말 효과적으로 200% 만끽하고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화응대의 중요성, 그리고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자포스 사례까지 들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전화응대 교육을 정말 필요로 하고 인지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식의 태도로 이 강의에 임하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게 될 나머지 4강의 동안 전화응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실지 목차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전화 에티켓, 전화 예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꼭 고객과의 어떤 상담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만 의존이 된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근무할 때 상사와의 통화라던가 거래처와의 통화라던가 전화응대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요. 나의 전화응대를 200%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해줄 수 있는 이 화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화법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이 전화응대 교육 말고도
광범위하게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인바운드 전화 업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전화 업무는 고객이 기업에게 전화를 거는 좀 수동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전화 응대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웃바운드는요? 아웃바운드는 기업 측에서 먼저 고객한테 전화를 거는 좀 기업 주도형이고 능동적인 그런 마케팅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업무에 필요한 자질이라던가 상담 기술, 그리고 인바운드에는 어떤 스크립트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실 거고요. 4강에서는 아웃바운드 전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웃바운드 업무에 필요한 자질이라던가 또 상담 기술, 스크립트 구성,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인바운드와는 다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좀 스킬업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는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성공적인 세일즈 스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